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신 책인데요.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을 지은 마키아벨리는 얼핏 그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 대단한 군주거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 같은 재상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군주론 같은 거 지을 정도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마키아벨리는 그냥 고위공무원이었는데 한 18년 정도 고위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이탈리아가 그 도시별로 거의 나라처럼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렌체라는 그 곳에 새로운 메디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그때 관직 생활에서 퇴출이 돼요. 마키아벨리가.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퇴출되는 게 아니라 반 메디치가 혐의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투옥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특사를 받아서 풀려나오게 돼가지고 농장에서 치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 군주론입니다. 근데 이 군주론의 주제는 뭐냐면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게 된 군주가 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렌체라는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메디치가를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피렌체는요,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그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그 두오모가 있는 그곳, 그렇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사실 이 책을 왜 썼냐라고 하면 통일된 이탈리아를 꿈꾸면서 강력한 군주가 이탈리아를 통일해주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썼다라고 명분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가만히 보면 그 새로운 지배 세력 메디치가를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헌사가 당시의 지배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새로운 지배 세력에 잘 보여서 다시 관직에 복귀하려는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더 담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군주론은 당시 공무원 연금도 없이 퇴출된 퇴직 공무원의 눈물겨운 복직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책 앞에 헌사까지 붙여가면서 잘 보이려고 했던 당시 메디치가의 통치자 로렌초 데 메디치는요,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책 한 자 펼쳐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디치가가 퇴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키아벨리가 관직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메디치가한테 그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요, 결국 공화국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지게 돼서 결국에는 정계 퇴출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건 군주가 굉장히 냉혹하고 현실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통치자나 그런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에게는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군주론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실용론적인 방법론이라 한마디로 어떤 경우는 어때야 된다, 어떤 경우는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기조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군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위와 신의, 정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움직여라, 결정해라, 그런 정도의 기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당위보다는 현실에 나의 어떤 관심이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주론은 악마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19세기에는 교황청이 지정한 금서 목록에도 오르게 되는데요. 반면 지금은요,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아니면 서울대 이런 대학들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고전 목록에도 올라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건 인간과 정치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키아벨리 얘기해요. 인간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남을 잘 속여, 그리고 위험은 피하려 하고 이익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아주 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군주론은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은 상당히 싫어했고, 이런 이성적인 분석,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경제 이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잘 맞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도자나 팀장, 리더가 된다면
사랑받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두려움을 받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 같지만 마키아벨리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더 좋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려움을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를,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존재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를 해야 할 때 더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받는 존재를 해야 할 때는 덜 주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다면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기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이제 기본 선배라든가 직장 상사를 생각해 보시면요. 좀 굉장히 평소에 못되게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좀 칼같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물렁물렁한 상사가 뭘 시키면 뭐 좀 나중에 해서 느슨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평소에 못되게 하는 상사가 한 번만 잘해주면, 한 번만 배려해주면, 저분한테도 저런 좋은 면이 있었구나 라고 되게 감격을 하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 한 번만 못되게 해도, 웬 신경질, 히스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군주론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인간을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존재로 전제를 한다는 것인데요. 읽다 보면 슬프게도 그런 전제에 약간 공감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런 날카로운 분석과 어떤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이 군주론을 굉장히 큰 고전으로 뽑히게 하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군주론을 보면서 든 또 하나의 생각은요, 이 군주로서 지켜야 할 뭐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군주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성격이 어떻든 간에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말하자면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보여주는 것. 결국 중요한 건 화면에 비치는 모습인 거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날 스타론이라든가 뭐 연예인들 있죠.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나 정치인, 뭐 기업가로서 이미지 관리라는 것도 사실은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에서 기인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군주라는 것을 정치인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정치인 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기업인, 팀장, 아니면 어떤 회의 리더 이런 걸로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시사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볼만한 책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인이 될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한 회의 리더라든가 팀장이 될 확률은 그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군주론이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